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 월령을 보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토가 되겠습니다.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을 뜻합니다.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음양의 중간에 있는 중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저기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상한다라고 해서 천간으로는 무기토가 있고 그다음에 지지로는 진술축미 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천간에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천간으로는 어떤 토,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이렇게 토가 있게 되죠. 무기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써야겠네요. 무기토라고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고요. 똑같이 중성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무토가 양토임에 반해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도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음에 대조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양은 음에 비해서 좀 넓고, 그 다음에 양은 음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토는 음토에 비해서 높은 토가 되고 넓은 토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고항토라고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겠죠.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고 광활한 그러한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의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크고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든가 또는 담장토라고 해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고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정원 같은 걸 의미합니다.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내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토를 말하죠.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하고 무토는 그 성질 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둘로 다시 나눈다면 마른 땅이다 또는 마른 땅이죠. 건토 또는 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습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토인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가 되는데, 여기서 보죠. 여기 음량으로 이렇게 따질 때는 얘가 진술축미토가 지지로 진술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가 되는 것인데, 이 진술축미토에서도 또 습토라고 하는 것이고 건토라고 하는 것인데,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토와 진토는 이거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아까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일간이 경금이었습니다. 경금. 그래서 경금 일간이 약한데 이제 토생금해서 금을 생해주는 인성이 필요하다. 인성은 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무토가 있는 것이 좋으냐 또는 기토가 있는 것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 마른 땅이죠.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토라고 해서 무조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생할 수 있는 습토가 있는 반면 금을 생할 수 없는 토이지만 마른 땅 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단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아닌 경우에 이제 임수를 제방하는 힘은 기토가 아니라 양토인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간이냐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이것이 일간이냐 또는 일간이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으로서의 무토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고황토로서 매우 후중한 그런 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부터가 왕하게 되면 울체가 되고 적체가 돼서 막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신왕하면 반드시 뭘 주영한다?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죠. 칠살로서 칠살 간목으로서 소토 또는 소벽해야지만 왕토인 무토가 울체되거나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물. 이제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무토 자체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제가 건토 마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른 땅에는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기가 있고 촉촉하고 윤택해야지만 그 산에 그 들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수가 있어서 특히나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자체를 갖다가 윤택하는 것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병화라고 하는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동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그다음에 개수 더불어서 이제 간목을 가지고 용신을 추용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어디 있다? 원령에 달려 있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쓸 수가 있고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병화를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개수를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화조 이때도 반드시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좋고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도 축조일 때도 반드시 병화를 우선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가 왕한 뭐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진술 축월 같은 경우에는 미자는 굳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술축 미월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물론 병화 개수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무조건 관성을 써야지만 뭐 좋으냐, 뭐 식상도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무토로서입니다. 무토로서의 가치 효용력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간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야지 뭐가 생긴다? 귀를 얻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축월이 소환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죠. 축월입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 보게 되면 소환과 대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환, 대한. 특히나 이제 이 소환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뭘로? 그렇죠. 축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서 소환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을 나타내는 방향은 북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겨울, 동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몹시 춥다가 되겠고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이때는 차가운 매우 추운 한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고요. 이때 화는 정화라기보다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엄동산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동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축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동토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동토는 뭐예요? 땅이 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축토를 갖다 동토로만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당연히 월의 축토는 당연히 겨울이기 때문에 축이 동토가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축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C에 있어요. 근데 계절이 5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동토일까요? 동토가 아닐까요?
한여름에 축시면은 여름에 땅이 얼니까 안 옵니까? 안 얼죠. 축토를 무조건 동토로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원령의 땅이냐에 따라서 동토로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축토가 동토가 되려면 원령이 어느 계절, 그쵸? 해자축월에만 동토가 되는 것이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월에 축토가 있다. 이건 동토가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무조건 축토를 갖다가 동토 얼어붙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원령이 해자축월에, 당연히 원령이 축월에 축토면 당연히 동토인데, 해자축월에 해월이나 자월에 딴 지지로 축토가 좀 당연히 그건 동토가 됩니다만은, 그죠? 하지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월의 축토는 동토가 아니다. 물론 이제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 땅이 좀 차갑기는 하겠죠. 한기가 있으니까. 근데 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를 이해하는 것도 별것도 아닌데도 무조건 축토를 동토로 보시는 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해자축 북방 엄동설한, 그다음에 해자축은 수왕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월과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자월은 당연히 수가 왕하지만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했죠. 사계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자를 써서 4개월이죠. 이 진술중미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축월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건 토가 왕한 계절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토가 왕한 계절,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무토가 어떤 사주? 신앙사주가 된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뭐 소토 소벽하는 것도 좋은데, 축월은 간목, 일간이 왕해서 간목을 소토하는 것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죠? 조후다. 조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도 얼고요, 땅도 얼고요, 물도 얼고 다 얼게 되죠. 얼어 있는 물이 토를 윤택하게 할 수 없고요, 얼어 있는 물이 나무를 생할 수 없고요, 얼어붙은 나무가 무토를 소토할 수 없죠. 일단 따뜻해야지만 무토도 그다음에 수도, 간목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너무 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게 되죠. 그래서 축월에 무토가 왕한 건 맞습니다. 신앙한 것도 맞고 간목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 먼저 병화를 얻은 연후에 간목이 필요하다. 겨울 같은데, 해자축월 겨울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이 전문 용어 같은데, 노가다 이제 뛰러 이제 공사판 같은데, 이제 저도 옛날에 알바 한다고 이제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이 공사판 겨울에 공사할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노가다 이제 대빵 노가다 10장이라고 했는데, 대장이 이제 시킵니다. 야, 저기 드럼통에다 뭘 해라? 불을 떼서 몸을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스트레칭 체조도 해서 몸을 좀 풀어놓은 연후에 무거운 짐도 들고 해야지, 몸이 추운 날씨에 몸도 안 녹이고 스트레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는 삐끗삐끗 다 부러지고 다 어긋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하다못해 공사판에서도 불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고, 이다다 추우면 뜨거운 보리차 한 잔씩 먹어가면서 몸을 녹여야 된다는 얘기죠. 해자축월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겨울 엄동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첨언하죠. 남극 내륙이다 이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지금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빤스바람 밖에 나가 있다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해자축월입니다. 근데 불이 없다고요, 온기가 없다고요, 따뜻하게 조우가 안 됐다고요. 아무리 좋은 개수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는 동토로서 쓸데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이왕이면 다홍지만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데, 문제는 축월은 토는 왕하지만 병화는 약하죠. 축월에 병화가 축월의 병화는 회강도 되고요, 설기도 되고 해서 병화 자체가 약합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구원투수가 들어오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 주죠. 병화가 살게 되면 토를 따뜻하게 할 거고,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줘. 수도 당연히 개수 필요하겠지만, 일단 겨울에 수가 많을 필요 없다고 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만 가지고도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지만, 밑으로 뭐 자수라든가 하나, 또는 밑으로 진중 개수 하나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눈을 씻고 뭘 찾아봐야 된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병화를 생지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병화, 간목은 희신이 된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요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죠. 무토라고 하는 것, 추걸이라고 하는 것, 이 틀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무토, 월령, 축토죠. 사주를 보는 순서 첫 번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 무엇이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무토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가 토를 봤으니 저거는 양대은 뭐예요?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겁재격이라기보다는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왕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왕 사주 신왕한 사주 신왕한 사주 무토는 신왕하면 뭘 쓴다? 반드시 정관인 을목이 아니라 평관이 칠사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한데 월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 무토가 왕하긴 하지만은 조후가 우선해야지 간목도 필요한 것이지 병화가 없는데 간목만 있다 그런 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져서 축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찾아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보죠. 자자 일단 부터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이건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축토 안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죠. 신금이라기보다는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간에 기토가 투출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으로 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 투출을 하도 그냥 준걸록격으로서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했다 이거는 뭐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격이 되냐?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은 저거는 정제격이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돼서 그렇고 이 정도 되면 뭐 신왕, 제왕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에부터는 병화가 있어야지만 개수가 얼지 않겠죠. 이거 병화 없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눈보라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 격이 되는데 토금 이거는 진상관이 아니라 가상관 격이 된다.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지만은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는데 그건 가상관이죠. 역시나 상관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없는 상관격은 의미가 없다. 먼저 화를 놓고 봐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는데 월간의 개수 투출했죠. 그러면 정, 제, 격이 맞죠. 연간에 임수가 또 투출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정편제 편제 혼잡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것도 맞지만 정편제 혼잡이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축월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운이 하강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정편제 혼잡이 돼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의 이론적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정도 수가 더 이상 많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일지 진토를 보죠. 무진일주 일간이 더 왕해졌습니다. 이것도 뭐 술토가 아니고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는 뭐 이 정도면 세력이 있는데 역시나 화가 없는 수는 다 얼어 있고요. 여기 있는 땅들 다 동토입니다. 무토도 얼었고요. 진토도 얼었고요. 축토도 어떤 분들 진토는 동토가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축월에는 얘도 동토가 된다가 중요한 것이고 연간에 이제 연지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 화가 충분하면 이 임목도 용도가 있는데 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목은 크게 지금 비중을 둘 수가 없고요. 단지 인중 병화가 있으면 이 씨앗 불씨를 가지고 있죠. 불씨 나중에 목화운이 왔을 때 저 불씨를 이용해서 병화도 도와주고 따뜻하게 조구할 수 있는 불씨는 얻었지만 역시나 화를 크게 얻지 못한 것은 축월의 무토로서는 좋은 점은 아니다. 생시에서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못이 추운데 다시 자수 임수를 받죠. 이거 자진 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지만은 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수국이 되죠. 이거 수가 태왕 거의 뭐 매우 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조가 되면 조가 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 계해시 마찬가지죠. 임자시, 계해시 똑같습니다. 엄동사란 주거래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한기가 가중된다, 더 추워진다, 땅이 더 얼게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갑인시가 되면 어떨까요? 자, 추월에 일간이 당연히 왕하지만은 임계수가 있어서 추운데 화가 부족하게 되면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도 얼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생겨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 방비할 수 있는 화가 지지 암장된 병화, 인중병화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목운으로 가면 관살이 너무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금순으로 가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앞으로 가도 문제가 되고 뒤로 가도 문제가 되죠. 이건 분명히 화운을 만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갑인 을묘 대운을 지나서 28이 돼야 화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천년 만년 거의 뭐 50대가 돼야 그나마 병화 정화를 딸랑 대운에서 보게 되는 것이니 갑인시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모두 불문하고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를 얻은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임계수가 있고요. 축중계수, 진중계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갑인을묘시보다는 병진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안정적인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정사시라든가 무오시 같은 경우, 정상 무오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화를 뭐 간지로 정사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오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희씨는 좀 얘기가 다른 게 화를 본 것이 아니라 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운과도 안 좋고 목화운과도 안 좋고 금수운과도 좋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경신시 또는 신유시가 되면 역시나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한 토가 왕한 토의 기운을 금이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인 이것도 금수운 가면 안 되겠고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만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